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오늘은 해외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내일 공개될 원피스 1160화 에타 떡밥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드래곤의 실체와 앞으로 벌어질 드래곤의 이야기들을 기대해주세요. 드래곤은 평범한 해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해군의 영웅이라 불리는 살아있는 전설 가프 중장의 아들이라는 특별한 위치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그에게 특권과 동시에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가프의 동기이자 절친한 친구인 전 해군 원수 센고쿠와 같은 인물들이 해군의 최고 지휘부를 형성하고 있던 세계에서 드래곤의 해군 입대는 단순한 직업 선택을 넘어 영웅의 아들로서 당연히 걸어야 할 예정된 경로처럼 보였습니다. 드래곤에게 해군 초반부는 가프의 명성이 드래곤에게 엘리트 코스를 보장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는 또한 아버지의 정의라는 거대한 그림자 아래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겨주었습니다. 가프의 정의는 비록 천룡인을 혐오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세계 정부의 체제 안에서 시민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드래곤이 해군에 입대한 것은 이러한 가문의 유산을 따르는 행위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곳에서 그는 아버지와 나아가 세계와 근본적으로 다른 길을 걷게 될 심오한 이념적 반역의 씨앗을 틔우게 됩니다. 드래곤이 해군을 떠난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정의를 찾을 수 없었다고 단언했습니다. 이 이념적 파탄의 결정적 계기는 그가 직접 목격한 세계의 추악한 현실이었습니다. 특히 그가 세계의 축소판이라고 평가했던 고아 왕국에서의 경험은 그의 사상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왕국의 경직된 계급 구조, 귀족들의 잔혹한 선민 사상, 그리고 그레이터미널, 소각사건과 같은 극단적인 차별 정책은 그에게 세계 정부가 유지하는 시스템의 본질적인 부패를 각인시켰습니다. 어린 사보가 귀족으로 태어난 자신의 처지를 저주하며 절망에 빠져 울부짖을 때 드래곤은 그를 꾸짖거나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나도 이 나라에서 태어나서 잘 안다며 깊이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그의 내면에 자리한 깊은 연민과 세상의 근본적인 결함을 일찍이부터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고아 왕국에서 목격한 체계적인 억압은 국내 수준의 촉매제였으며 이는 훗날 각별리에서 겪게 될 국제적 수준의 참극을 통해 그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바꾸는 전주곡이 되었습니다. 작중 시점으로부터 38년 전 발생한 각별리 사건은 드래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자 원피스 세계관 전체를 관통하는 서사의 특이점으로 작용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대규모 전투가 아니라 여러 세대의 운명을 결정짓고 세계의 권력 구도를 재편하게 됩니다. 세계 정부가 대중에게 알리는 각별리 사건의 공식적인 서사는 지극히 단순하고 영웅적입니다. 해군 중장 가프가 해적왕 로저와 손을 잡고 세계 최악의 해적단이었던 록스 해적단을 괴멸시킨 사건으로 요약됩니다. 이 서사는 가프를 해군의 영웅으로 만들고 세계의 평화를 지켜낸 위협으로 포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밝혀진 진실은 이 공식 기록이 얼마나 기만적인지를 폭로합니다. 사건의 본질은 천룡인들이 주최한 잔혹한 인간 사냥 대회였습니다. 세계 정부 비가맹국 국민들을 사냥하고 그 상품으로 강력한 악마의 열매들을 내건 비인도적인 유흥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갓벨리 섬 자체가 지도에서 사라진 것은 세계 정부가 자신들의 끔찍한 만행을 숨기기 위해 역사를 의도적으로 말소했음을 시사합니다. 갓벨리 사건 당시 17세의 젊은 해병이었던 드래곤의 행적은 그가 겪은 내적 갈등과 도덕적 파탄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무저항 상태의 갓벨리 주민들에게 마취탄을 발포하라는 명령에 직면했을 때 상관에게 평범한 시민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항의하며 명령의 부당함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한 상관의 대답은 개인의 사고를 억압하는 군대와 나아가 세계 정부 시스템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군대의 의지에 개인의 생각 따위는 방해될 뿐이라는 차가운 대답 앞에서 드래곤은 속으로 스스로를 위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주민들에게 미안하지만 붙잡혀준다면 쏘지 않을게라고 말하며 비살상적인 방식으로 임무를 수행하려 애썼습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피더랜드 갈링성과 같은 천룡인들의 무자비한 잔혹성과 분명한 대조를 이루며 그가 섬기던 시스템과 그의 도덕성 사이에 더 이상 메울 수 없는 깊은 간극이 생겼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갓벨리는 드래곤에게 해군을 떠나야 할 이유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그가 맞서 싸워야 할 적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각인시킨 현장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형성된 그의 반역의 마인드는 단순히 세계 정부에 대한 저항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아버지 가프가 평생을 바쳐 수호해온 정의 그 자체에 대한 거부입니다. 가프의 정의는 시스템 내부에서 작동하며 때로는 천룡인이라는 필요악을 보호하는 타협을 감수합니다. 그러나 드래곤은 고아 왕국과 갓벨리에서의 경험을 통해 진정한 정의는 천룡인이 지배하는 시스템 자체를 철폐하지 않고서는 결코 실현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따라서 그의 해군 탈퇴는 단순한 이직이 아니라 아버지의 삶의 철학이었던 내부로부터의 정의가 실패했음을 선언하는 행위이자 근본적인 부자 간 이념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최신 연재분에서 확인된 정식 설정에 따르면 드래곤은 갓벨리에서 빈사 상태에 빠진 한 여인을 발견하는데 그녀는 바로 샹크스와 그의 쌍둥이 형제 샴록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드래곤에게 갈링이 아이들을 데려가게 두면 안 된다는 유언을 남기며 아이들의 안위를 부탁했습니다. 이는 드래곤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진 임무와도 같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아기 샹크스를 보물상자 안에서 발견하고 자신의 배에 태워 키운 것은 로저였지만 드래곤의 역할이 여기서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드래곤이 어머니의 유언을 듣고 아이들이 담긴 보물상자를 로저가 발견하기 쉬운 안전한 장소로 옮겼거나 다른 이들의 시선을 돌리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이 정식 설정은 드래곤이 샹크스를 구했다는 기존의 독자들의 이론을 단순한 추측에서 매우 설득력 있는 추론의 영역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는 미래의 혁명군 총사령관과 주인공에게 해적의 꿈을 심어줄 미래의 사왕 사이에 존재하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근원적인 유대를 설정합니다. 갓벨리에서 돌아온 드래곤은 더 이상 과거의 해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계의 근본적인 부조리를 목격한 일반적인 해병이 아닌 신이라 불리는 천룡인들의 지배에 맞서 싸울 거대한 세력의 지도자로 변모해갔습니다. 그의 여정은 그의 철학과 전략이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드래곤이 처음 결성한 조직의 이름은 혁명군이 아닌 자연군이었습니다. 이 명칭의 변화는 단순한 계명이 아니라 그의 투쟁 방식과 목표가 중대하게 격상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자유를 위한 군대를 의미하는 자연군은 방어적이고 해방적인 성격을 띠는 반면 혁명군은 기존의 권력 구조를 공격적으로 전복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철학적 변화의 결정적 계기는 오하라 사건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계 정부가 고대사의 진실을 탐구했다는 이유만으로 한 섬의 모든 주민을 학살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드래곤은 평화적인 시위나 국지적인 해방 투쟁만으로는 이 거대한 악에 맞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오하라의 비극은 그에게 무력 투쟁의 필요성을 각인시켰고 그의 조직을 수세적인 자연군에서 공세적인 혁명군으로 변모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갓벨리가 수많은 강력한 악마의 열매가 집중된 장소였다는 이론은 여러 정황, 증거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첫째, 확인된 획득 사례가 존재합니다. 갓벨리는 천룡인들의 인간사냥 대회의 상품으로 악마의 열매를 내걸었던 장소입니다. 이 혼란 속에서 바솔로뮤크만은 도톰도톰 열매를 얻었고 빅맘은 물고기 열매 모델 청룡을 탈취하여 훗날 카이도에게 주었습니다. 둘째, 지백의 동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록스가 갓벨리를 공격한 주된 목적이 단순히 천룡인에 대한 복수나 보물 약탈을 넘어 악마 열매가 열리는 나무나 세계 정부가 비축한 막대한 양의 열매를 장악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은 그의 세계의 왕이 되려는 야망을 설명하는 가장 그럴듯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셋째, 세계 정부의 통제력을 설명합니다. CP9 요원들에게 동물계 열매를 지급하고 세라핌과 같은 병기의 능력을 복제하는 등 세계 정부가 수많은 악마의 열매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이 갓벨리와 같은 특정 장소에서 열매의 공급원을 통제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드래곤 역시 사건의 대혼란을 틈타 상품으로 나온 강력한 악마의 열매 중 하나를 획득했다는 이론은 가장 설득력 있게 제기됩니다. 그가 보여준 능력은 날씨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로그타운에서 버기와 스모커로부터 루피를 구한 것은 갑작스러운 폭풍과 의문의 벼락이었습니다. 그의 등장은 항상 강력한 바람과 함께 묘사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잠재적인 열매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물계 환수종. 그의 이름, 드래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능력으로 폭풍이나 기상을 다루는 신화송종 또는 뇌수와 같은 환수종 열매의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자연계 바람 열매나 폭풍 열매와 같은 자연계 능력으로 기상 현상 그 자체가 되어 이를 자유자재로 조종하는 능력일 수 있습니다. 그가 갓벨리라는 이념적 탄생지에서 초자연적인 능력의 근원까지 함께 얻었다는 설정은 그의 서사적 완결성을 높이는 가장 짜임새 있는 설명입니다. 그 다음 영상은 원피스 1160화 스포일러 리뷰 영상으로 새벽에 돌아오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한다고요.